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머나먼 서울입니다. 머나먼 서울?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옛날에 머나먼 정글이라고 미국 드라마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91년까지 방영이 됐죠. 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이후에 예고됐던 신도시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지금 쟁점이 서울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디 지정됐죠? 이 신도시 이제 하남시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인천시 계양지구에다가 좀 중규모로 과천시 이제 과천지구가 지정이 된다는 건데요. 이와 별개로 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초미니 택지 37곳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차장이나 수색 역세권, 경기 부천 역곡 등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작게는 이제 40채에서 많게는 5,500채까지 주택을 짓겠다고 하거든요. 예. 신도시 앞서 말씀드릴 것까지 다 합치면 주택 공급량은 15만 4,520채라고 합니다. 네, 하남, 남양주, 인천, 계양.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직선거리로 따지면 분당 일산보다는 더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이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약 5km 떨어져 있고 2기 신도시는 약 이제 평균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지정되는 곳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과천을 제외하면 지금 대중교통망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먼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좀 평가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이 신도시 대책 발표하면서 교통 관련 대책도 함께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발표를 보면은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GTX라고 그러죠. 이건 이 조기에 추진하고 또 수도권 지하철 연장, 또 간선 급행버스 신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신도시의 이제 서울 중심지까지의 어떤 이 소요되는 시간을 10에서 한 30분 정도로 이내에 연결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GTX 세개 노선하고 신분당선 연장, 계양 강화간 고속도로 추진 이것들을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 이 정도 외에는 지금 구체적인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예. 저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교통망 확충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은 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진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입주민들의 경우에는 좀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얘기한 그 입주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일단 정부 계획을 보면은요. 오늘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중앙도시 계획의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구 계획 수립하고 보상 절차를 거치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이번에 지정된 해당 지역들 주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좀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어쨌든 이제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반응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거는? 이건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린벨트로 그동안 묶여있던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해당적인 농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충분한 보상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 기반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좀 배드타운화 되고 있고 기존에 개발된 이제 택지도 이제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신규 택지 지정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2기 신도시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아직도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어서 좀 찬밥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왜 초미니 택지라고도 언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의 경우는 어디에 실제로 이제 도심이 많은 도심 지역이니까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의 관건이었는데 상당히 좀 실험적 시도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중랑구의 북부 간선도로 입체화 계획 이런 건데요. 간선도로 위에다가 인공 지반을 조성해서 여기다가 주택을 올린다 뭐 이런 구상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소음, 진동, 먼지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좀 과제겠죠. 또 도심의 빈 업무용 빌딩 이런 거를 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언론과의 전쟁입니다. 청와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퇴출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특히 특정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를 연상케 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좀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전포고요? 오늘 조선일보가 김태우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한 새로운 이제 얘기를 보도를 했거든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 기계 공급권을 자신과 가까운 우재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몰아줬다.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 첩보는 다른 언론의 보도를 베껴 쓴 거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조선일보는 결국 다른 매체 기사를 베껴 쓴 셈이 되는 거 아니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다른 기사를 베껴 썼다고 또 그 첩보를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이 해당 내용은 지난 10월 14일에 동아일보의 인터넷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닷컴에 이미 실린 내용이다라는 건데요. 네. 당시의 기사는 이제 김태우 수사관 보고서를 기초로 한 오늘 조선일보 보도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특히 기사 중간에 들어있는 사진도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것하고 좀 동일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10월 중순경에 첩보를 이제 보고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그때 그 보고가 이 기사를 요약한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기사를 요약해서 첩보 보고라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 보고서를 조선일보에 주니까 조선일보는 아주 비밀 보고다라고 또 기사를 쓰고 이랬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청와대는 이 보고는 아예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던데요. 지금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언론에 등장을 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쭉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를 좀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첩보 보고를 내면 사무관이 검증을 해서 매주 월요일에 특감반장에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는 해당 보고가 특감반장에게 전달되기 전에 직무 배제됐고 이후에 또 특감반원 전원이 원대 복귀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는 아예 전달도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청와대 공격 이후에 조선일보 측 반응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아직 뭐 딱히 이게 반응이다 할 만한 건 아닌데 일단 김의겸 대변인 얘기를 그대로 이제 기사로 쓴 상황인데요. 이 기사 마지막 줄에 문제의 동아닷컴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렇게 덧붙여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이 되고 아직 기사는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살아있는데 삭제됐다고 썼어요? 아마 못 찾은 모양입니다. 내일 아침 보도를 또 좀 봐야 되겠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죠? 오늘 오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명인이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고발장 내용인데요. 어제 또 청와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법무부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상황이고 또 금품수수 의혹 주장의 당사자인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도 김태우 수사관을 고소하기로 하고 지금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그 특감반원에 대한 비위 수사는 어떻게 돼갔어요? 어제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서 특감반원들이 골프를 쳤다는 골프장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 조사를 위해서 대기업 임원들을 차례로 소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외에 경찰청에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한 거 그리고 감찰 대상인 과기부로 승진 이동을 시도한 거 이것도 다 감찰 대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어찌됐건 간에 수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